어느 순간부터 폭풍 성장을 하더니 제 키를 넘어서기 시작하고 제 멋대로 더하기 굉장히 무성하게 자라기 때문에 물주기나 빛 광량이 번거롭지 않은 아이입니다.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갔었는데 또 얼마나 생명력이 좋은지. 안녕하세요. 도시농부 식물집사 해솔입니다. 오늘은 집안에서 키울 수 있는 식물 중에서 사이즈, 이 크기로 따졌을 때 중품 이상의 식물을 기르신다면 이것만큼은 좀 피하시거나 아니면 꼭 키우고 싶다면 좀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라는 제안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잘 보시고 나한테 맞는 식물들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가 가지고 온 식물들은요, 저희 집에서 좀 어느 정도 오랫동안 키웠던 식물들 위주로 큰 사이즈를 가진 아이들을 데리고 왔거든요. 그 중에서 제가 알았더라면 키우지 않았을 것 같은 식물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먼저 첫 번째는 저희 집 식물 중에서 가장 키가 큰 여인초입니다. 지금 제 이 오른편으로 정말 크기가 큰 식물이 하나 있는데, 이 여인초가 저희 집에 왔을 때는 사실 이렇게까지 키가 크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폭풍 성장을 하더니 제 키를 넘어서기 시작하고 천장에 닿기까지 한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이 친구가 키가 큰다면 4, 5m까지도 자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파트나 그냥 실내에서 키우실 때는 이렇게 키가 큰 식물 같은 경우에는 천장에 이 이파리가 닿기 때문에 키우기가 약간 불편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한 집에서 오래 사실 게 아니고 이사를 다니셔야 되는 2년 동안 이사를 다니셔야 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라면 이게 또 이사할 때마다 굉장히 큰 골칫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인초는 키가 굉장히 큰 식물이라는 것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좀 낮게 키우고 싶다 하시면 분갈이를 하지 않고 좀 작은 화분에서 키우셔도 좋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면 확실히 식물한테는 안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너무 비좁게 자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식물한테도 좋고 나한테도 좋으려면 좀 청고가 높으시다거나 아니면 이사를 자주 다니시지 않는 분들한테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다음 달에 이사를 가야 되는데 큰일 났어요. 얘를 어떻게 옮겨야 될지 벌써부터 가장 큰 고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알았더라면 키우지 않았을 식물이 바로 올리브 나무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 올리브 나무가 굉장히 인기를 끌었어요. 그 한 줄기 얇은 가지에서 조그만한 이파리들이 나오는 그 모습들이 굉장히 감각적이기도 하고요. 또 여기서 열매를 맺힐 수도 있기 때문에 잘만 키우면 열매 맺는 모습까지 볼 수가 있어서 많은 인기를 끌었었거든요. 근데 이게 단점이 있습니다. 수형 잡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올리브나무 수영 잡는 모습들도 영상에서 몇 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그렇게 수영을 잡는 과정을 알기까지의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실제로 키워보시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 수영 잡기 때문에 굉장히 곤란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왜냐하면 이 가지가 제멋대로 자라고, 그리고 또 이 목대가 두껍지가 않아서 굉장히 키가 크면 휘청휘청 거리면서 중심을 잘 잡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수영 잡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좀 식물하고 익숙해지신 다음에 작은 올리브 나무부터 시작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게다가 또 이 올리브 나무는 수영이 막 제멋대로 나오기 때문에 가지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걸 버리기 아까워서 물꽂이를 했을 때 또 물꽂이도 잘 안 되는 식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모로 골칫거리가 큰 식물이기 때문에 좀 익숙해진 다음에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제가 알았더라면 키우지 않았을 식물이 바로 이 구문초, 제라늄입니다. 이게 모기 쫓는 식물이라고 해서 여름철에 많이 들여놓으시는 분들도 많고요. 가을에도 모기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병충해가 걱정이신 분들은 창가에 많이 두시는데요. 제가 이 제라늄을 들여놓고
이것도 수영 때문에 너무 골칫거리를 앓았어요. 사실 제가 지금 보면 행인 플랜트로 걸어놓고 키우는 화분 속에서 이 아이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또 이 화분의 높이가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근데 이거는 나무처럼 무성하게 자라는 식물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낮은 높이라던가 행인 플랜트로는 적당하지 않고요. 좀 높은 화분에 키우시는 게 좋은데요. 제가 뭣도 모르고 이렇게 키웠다가 올리브 나무는 수영이 좀 제멋대로 자란다면 이거는 제멋대로 더하기 굉장히 무성하게 자라기 때문에 조금만 물을 잘 주고 잘 키운다면 정말 밀림처럼 자라는 아이거든요. 그래서 가지치기를 정말 자주 해줘야 되고요. 특히나 환경이 이 아이가 잘 자라는 시기에 도래하면 정말 무성하게 자라기 때문에 잘 잘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무성해지면 통풍이 잘 안 돼서 이렇게 썩거나 무르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너무 잘 자라서 게으른 식물 집사에게는 추천하지 않는 식물입니다. 이렇게 피해야 될 식물 3가지 정도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 3가지 모두 만약에 이사를 하신다거나 집들이를 하셨을 때 혹은 개업을 했을 때 정말 많이 추천하는 식물들이거든요. 근데 대형 이상으로 갔을 때는 굉장히 곤란해지기 때문에 소형으로 키워보시다거나 아니면 좀 식물을 잘 키우실 수 있는 분들, 아니면 또 환경이 좋아서 식물 자라기에 좋은 곳에서 키우실 수 있는 분들한테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 좋은 식물만 소개해주면 어떻게 좋은 식물도 좀 소개해주세요 라고 하실까봐 2가지 정도를 추천해드리고 싶은데요. 한 가지는 아레카 야자입니다. 이 아레카 야자 같은 경우는 제가 베란다도 아니고 이 거실 실내에 약간은 반음지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햇빛이 직사광선으로 많이 들어오지 않는 곳에서 키웠는데도 이렇게 잘 자라는 식물이거든요. 집안에 들여놓으시면 굉장히 푸릇푸릇한 느낌을 느끼실 수 있는 식물이면서 또 물주기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햇빛의 광량을 크게 예민하게 타지 않는 아이예요. 그래서 물도 실내에서 키우셨을 때 15일 혹은 이제 겨울철로 가신다면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주면 되는 아이이기 때문에 물주기나 빛 광량이 번거롭지 않은 아이입니다. 그리고 제가 곤란해했던 수영 잡기들도 막 너무 무성하게 자라는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수영이 마음에 들지 않았을 때 그 가지만 똑똑 잘라내 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아레카 야자는 추천드립니다. 또 공기 정화 식물로도 유명하기 때문에 실내에서 중품 이상으로 키우실 때 참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2번째는 요 고무나무입니다. 사실 고무나무는 너무 많은 분들이 아시지만 이게 수영이 예쁜 식물은 아니어서 요즘은 많이 인기가 없긴 한데요. 그래도 키우기가 정말 용이해서 잘 죽지도 않고 그리고 푸릇푸릇한 기운을 사시사철 주는 아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좀 크게 키우고 싶은데 번거롭지 않은 식물을 원하신다 하면 이 고무나무를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근데 제가 이 고무나무 죽였던 적이 있었거든요. 죽다 살아난 거죠. 과습으로 한번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갔었는데 또 얼마나 생명력이 좋은지 분갈이를 잘 해주고 관리를 잘 해줬더니 또 이렇게 무성하게 잘 살아났어요. 그만큼 묻어난 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니까 이런 식물들을 키우시면 아마 실내에서 홈가드닝 하실 때 사시사철 푸릇푸릇한 기운을 계속 느끼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추천 컨텐츠나 리뷰 컨텐츠를 해보니까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추천 컨텐츠나 리뷰 컨텐츠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하니까요. 만약에 궁금하신 주제라던가 추천해줬으면 좋겠는 식물들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번에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그럼 다음번에 싱그러운 소식 가지고 찾아올게요. 안녕!